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국회의원 연찬회 1박 2일 일정인데 오늘 다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연찬회, 당 연찬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게 헌정사상 최초라는데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찬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의 단합과 또 주요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찬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여러분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것을 실감하시죠? 네.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킵시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함께 함께 함께.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으쌰 분위기, 이게 어제 저녁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쫙 이제 집권 여당 된 걸 실감 나시죠? 라고 했던 그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법원의 결정이 오늘 점심 무렵에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신청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는 결정이 나온 건데요.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채무자의 어떤 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부적법 각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만 일부 인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지 사실상 이준석 대표 측이 신청한 어떤 신청 취지에 거의 부합하는,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오늘 이 법원의 결정문을 2번, 3번, 4번 읽어도 제 국어 실력이 좀 달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허주연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이 문제, 지금 비대위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줬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일단은 본안 소송 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물론 본안에서 정확한 사항이 판단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었어요. 절차적으로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과 네.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구성이 됐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고위가 뭐 사퇴 의사를 표시해놓고 표결에 참여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삼았었지만 이게 절차상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네. 문제는 비상 상황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대표의 거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의사결정이 충분히 하고 쉽게 말하면 당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당대표가 6개월 정도 당원권이 정지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었지 이게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하하.
또 지금 당대표와 어쨌든 지금 최고의 의견이 다른 비대위 설치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당대표는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최고위가 마음대로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나선 것 이런 부분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당원에도 어긋나고 정당법에도 어긋나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사실상 상임위가 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퇴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민주주의가 반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상 오늘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이게 여론전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자신의 승리, 자기 측의 승리를 장담 또는 자신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시죠?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당이 비상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그 법원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김기현 의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판사 출신 두 사람이 전망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힘이 실리겠다. 저 전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전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 얘기처럼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는 당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틈만 나면 비상 상황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네 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이런 어려운 적용에 이르도록 한 데 대해서 먼저 당을 이끌고 지도해 주셨던 고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손가락으로 비상 상황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 걸 막 세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엄청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보신 것만 해도요. 그런데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문 변호사님 법원은 너희 비상 상황 아니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네.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이냐면은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하.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인데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다시 대표겠네요. 일단은 당원들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총의를 받들어서 어쨌건 당대표가 됐죠. 근데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전 대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비대위라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내리는 게 결국 비상상황이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내에서 우리 비상상황입니다. 그럼 비상상황인 게 아닌 거고 당대표가 거리된 상태가 아니죠 일단.
당원권만 정지돼 있는 상태지 당대표도 현존하는 상황이었는데 당대표가 있는데 최고위 몇 명 사퇴했다고 지금 당원에 보면 최고위 사퇴하면 최고위를 충원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왜 그게 비상 상황이에요? 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대표를 끌어내릴 정도가 되려면 이거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어야지 이 정도 상황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1차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보세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몇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금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사퇴서는 언제 내실 예정이세요? 사퇴서는 저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저렇게 줄 사퇴,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이어졌고 그 이후로도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믿었던 사람들도 다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하지건 평론가님, 두 글자로 멘붕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문 혹시 그런 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깜짝 놀람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법리적으로는 사실 그 이준석 대표 측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당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을 믿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사실상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사실상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니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란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비상 상황이네. 내일 토요일인데 의원총회 한다는 거냐는 지금. 진짜 비상 상황이 이제 터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일 의원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실 오늘 결정으로 비대위원장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법리적으로는 불복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항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뭐 법률상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주장 사실이 소명돼야 되고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어떤 소명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다시 뭐 즉시 항고라든가 이런 또 다른 불복 절차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뭐 이의하고 불복하고 어쨌든 그 험난한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거니와 이게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요, 오늘 대구 갔다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결과 소식 듣고 급히 KTX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들으셨죠?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지금 법원 결정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엊그저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장 주고 사진 찍었던 그 비상대책위원들도 다 물러나는 건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대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대행할 거냐 그 부분인데 우리 당은 당규에 그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과 우리 당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러이러할 수는 있습니다. 저 말에 송원석 의원의 말을 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뜻 같아요.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10글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비대위 그냥 굴러갈 수 있어라고 하지만 비대위원장 없는 비대위가 과연 제2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앵커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옮기면 대혼돈이라 횡설수설입니다예요. 법원의 죄송합니다. 법원의 내용은요. 비대위원장 한 명의 문제를 지적했다기보다는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의 절차, 실체, 방식에 있어서 모두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비대위원장 한 명 직무 정지하고 나머지 비대위 유지해라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과연 국민들이 또 납득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얘기를 나오는데 네. 내일의 의총의 좀 분위기를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지도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좀 일부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처럼 그런 법적 공방을 계속하다 보면 도대체 여당이 언제 민생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좀 대안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국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일 의총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보기에 법원의 이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저러하니까 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정당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네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게 당대표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원장만 정지해놓고 누가 비대위원장을 대행해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네. 그럼 이준석 대표 당대표직 사퇴 없어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비대위원회는 괜찮고 비대위원장만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허지원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게 소송한 부분은 여기는 지금 당대표 지위와 관련된 싸움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싸우고 국민의힘하고는 싸우는 건 아니에요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이게 나머지 비대위원회 꾸려진 과정은 다 괜찮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받아진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비상대책위원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할 수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대행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의 또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좀 정확하게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이렇게 제목은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다 말씀드렸죠. 사실상 승리한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SNS의 달인 이준석 전 대표가 뭘 올렸는가 딱 찾아봤어요. 근데 조용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또 기회 되면 결과 나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처분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되면 전 잠적할 겁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예.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네,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네,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누군가를 책임 소재를 가릴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예. 이야, 이거 백성문 변호사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내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지금 전망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오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 제가 봐도 거의 없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말 그대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지되면 당대표가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럼 이건 누군가가 결국은 책임을 지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잠적하겠다고 자기가 거기 괜히 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들 지금 이게 잘못된 상황에서 누가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들 싸우시고 나는 가처분 인용되면 원래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원래 하던 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고 이 혼란 상황에서 본인이 무언가 괜히 껴가지고 문제를 안 생기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무슨 즉각적 반응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이 입장을 냈는데 사실 이 입장 간단해 보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또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라고 요약정을 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냥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 정도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감싸왔던 하태경 의원이 뭔가 입장을 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를 했었는데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다 우리 당이.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서 당의 잘못이 심판을 받았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졌다면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졌어도 정치적으로는 동정표를 얻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또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겨버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이게 이 보수 세력 내에서 상당한 감정적인 적대감을 좀 만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는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세력하고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 이쪽 세력과의 정치적 앙금은 이번에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금방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내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 다 모여라. 소속 의원들 비상 상황, 초비상 상황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그래도 지금 이 삐걱거리는 지금 흔들리는 위기 상황인
당을 일단은 수습을 할 것 같다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커지잖아요.